하나 요거 꼭 말씀드리기 션무4라고 아마 요 몇 년 전부터 언론 보도되는 예.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소위 현 정부 들어서 개발이 돼서 정말 그럴까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엄청난 미사일인 거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예. 뭐 한 100m까지도 파괴하는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간 김정은님 소위 이제 지하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뭐 핵무기를 쓰진 않는 이상 나는 안전해. 머리 이런 생각 했을 수 있는데 이 현무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파고들 수 있는 하여금 거죠. 야, 나 이거 핵단추 잘못 누르면 현무포 이거 한 방에 내가 갈 수 있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심어준다면 그 자체가 억제 효과가 있고 그렇죠.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네. 나오는데요. 선배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우리 미사일에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 뭐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현무 1, 2, 3인데요. 이제 그게 현무 1, 2는 탄도 미사일이고 그쵸. 현무 3는 이제 순항 미사일입니다. 근데 뭐 여기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탄도 미사일은 일반적인 이제 포물선형 궤도 이거 이제 발사된 다음에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비행을 하는데 목표로 떨어지는 그걸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순항 미사일은 뭐 낮게는 몇십 미터, 높게는 몇백 미터 일정 고도를 그야말로 크루즈, 순항 영어로 이제 크루즈라고 그러죠. 일정 고도를 비행하다가 이제 목표물 가까워져서 낙하한 다음에 타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미사일인데 사실 순항 미사일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사일 지침 과거에 사거리 제한을 받았지만 순항 미사일은 500kg 이하의 경우는 사거리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1000km에서 한 1500km까지 이미 이제 개발이 돼서 배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처음에는 180km, 그 다음에 이제 300km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800km로 늘어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게 이제 현무2 미사일 왼쪽에 보이시는 발사되는 장면, 이게 이제 현무2 미사일 이제 발사 이제 장면인데요. 현무2의 경우 이제 최대 사거리가 300km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니고 전문가와 언론이 사실은 이제 분류를 한 건데요. A, B, C형이 있어요. 그래서 A형은 가장 짧은 이제 300km고요. B형은 500km. 그 다음에 C형이 이제 과거에 800km. 800km MB 정부 때죠. 그때 이제 사거리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개발이 돼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시험 성공한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시험을 했었지만 그래서 배치가 되고 있는 미사일인데 800km 짜리 이제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아시다시피 미사일 지침이 풀어짐에 따라서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뭐 2,000, 3,000km 외에 뭐 우리가 이제 ICBM을 이제 5,500km 이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ICBM도 이제 개발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ICBM을 개발할 일은 없죠. 여러 가지 실익을 따져봤을 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그 주변국 위협을 감안하면 2,000에 3,000km 정도면 상당히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000km면 사실 이제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까지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게 일단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추가로 나왔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사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네. 현무가 그렇게 정확하다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떨어지는 낙하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무 미사일이 아니고 KTSSM이라고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네. 최대 사거리가 한 150에서 200km 되고 주로 북한의 이제 우리 수도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장사정포단 아닙니까? 그 장사정포 갱도진지 등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미사일인데 이 사진에서 보이시면 가운데 이제 깃대가 보이잖아요.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골프 칠 때 보면 폴 같은 골대 같은 그거에 이제 동심원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우리 저 팔 쏠 때 보면 10점 만점 그 정도인 그
정확도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정확한 골프로 얘기하면 이제 홀인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깃대에 정확하게 위에 수직으로 떨어져서 깃대가 뭐 쪼개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도 이제 일부 이제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약간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미사일이 과거 사거리 제한이 정교한 있었지만 거죠. 정확도가 아니, 북한 거보다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이 수가 있는 거죠. 사진이 이게 실제 네.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합성 사진 아니냐. 글쎄 저도 합성 사진 같아 보여서. 그러니까 그 예. 홀인원하는 사진, 예.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표적 위에 예. 합성 사진 아니냐 그렇게 의심한 분인데 그게 실제 맞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예, 예.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게 흔히 실제 영어로 사진입니다. 흔히 이제 할 때 레알 그러잖아요. 예, 레알입니다. 레알. 레알 사진입니다. 예. 이게 이제 현무원 미사일입니다. 아, 처음 초기에 초기요? 나왔을 예, 때 예. 이제 사거리 180km로 제한됐던. 예. 근데 사실은 180km 돼 있지만 실제로 한 25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데 여간 이게 이제 우리 미사일 그 개발사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 그렇죠. 예, 예, 의미가 백범 미사일 이후에 예. 가장 1단계 미사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이런 거 발사 시험할 때마다 초청받아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아예 없죠. 없어요? 아, 왜냐하면 내부 발사 시험은 초청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음. 이 미사일 개발이라는 게 물론 미국에도 통보하고 알리지만 언론이라든지 다른 이제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이제 시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진만 그리고 받아보신 나중에 거예요? 이제 공개된 필요할 것도 이제 일부만 공개됐죠. 네, 네. 어떤 정책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공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뭐 시험한 뒤에 견학을 간 적은 있지만 예. 실제로 실제 발사 본 적은 시에는 없습니다. 가보신 적이 없으시다. 네. 예, 다음 사진은 어떤 거죠? 네. 다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현무2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도 대응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해서 이제 그때 쏜 게 이제 우리 현무2 미사일인데 그 장면입니다. 이것과 그 다음 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 북한 이거 북한 건가요? 북한 네네.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럼 잠시 후에 네. 말씀 나누시죠. 아무튼 저희 유용원 대기자님께서 좋은 사진을 갖고 오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짚어주셨어요. 정말로 그간 우리 군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다. 미래 전쟁은 미사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보병이 전투해서 총 쏘고 이런 거 뭐 최종 단계 안정화 작전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네. 전쟁의 초기 양상을 좌우하는 것은 네. 첨단 미사일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전략 목표를 타격하고 괴멸시키는 거. 그런 쪽으로 갈 때 상당히 좋은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 그리고 하나 이제 현무3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 요거 꼭 말씀드리기 현무4라고 아마 요 몇 년 전부터 언론 보도되는 예.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소위 현 정부 들어서 개발이 돼서 정말 그럴까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엄청난 미사일인 거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예.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개런티라고 그러나 하여튼 예. 보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전부터 과거, 준비가 예. 되었겠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구상이 시작돼서 박근혜 정부 때 열심히 개발해서 음. 결산물이 예. 이제 지금 이때 정부에서 나온 나온 거죠. 겁니다. 예.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현무포 미사일 유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탄도 중량이 이제 언론에는 2톤으로 나왔죠. 이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거는 800kg 기준일 때 2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거리가 줄어들면 탄두 무거워질 중량 수 있죠. 더 무거운 탄두를 쓸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300kg 이하로 줄인다 그러면 탄두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그쵸. 탄두를 쓸 수 있는데 그 탄두 중량이 정말 저도 이제 무게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척하는데 이 소위 무기를 아는 사람들이 상식을 깨는 수준이에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가 없습니다. 탄두 중량은 예. 비공개로 하시는 그 겁니까? 극비죠. 극비고 예. 저도 들은 바는 있지만 그렇죠. 쓰지도 않았고 쓸 수도 그렇죠. 없고요. 예. 제가 이제 기사 쓴 게 4, 5톤 이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 5톤 이상이요? 네. 와. 이상. 그러니까 이상. 4, 5톤이 아니고 4, 이상. 5톤 이상. 그거를 와. 꽤 넘는다. 어마어마한 벙커버스터가 되겠네요. 진짜 벙커버스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분수 미사일이겠죠. 그렇죠. 탄두가 좀 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항공역학적으로 네. 비행이나 이런 특성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가분수 미사일이니까 안정성을 찾기가 힘든. 예. 바꿔 얘기하면 정확하게 때리기 힘든 미사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성공을 한 거죠. 안정성까지, 정확성까지 예, 구비한. 정확도도 비교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자면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이제 만든 예. 건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그 우리가 이제 그 단일 고폭탄이 있고 이제 분산탄, 확산탄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폭탄이나 이런 걸 쓰면 그 북한이 그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데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평양에서 제일 넓은 건물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유경 호텔이 이제 평양의 제일 큰 네, 건물이잖아요. 예. 100층이 넘는. 그것도 한 방에? 예. 이거- 그 정도 미사일이 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축구장, 이 확산탄을 쓰면 축구장의 경우 한 200개 정도 면적을 초토할 수 있다. 와.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결산물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뭐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10년 가까이 노력을 해서 네. 나오는 결산물이다. 네. 네, 그 말씀 사실 좀 그런 드리고 투자를 싶습니다.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네. 무기 체계는 단기 년도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영원 대기자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첨단 미사일을 그렇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 네. 여러분 뿌듯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리 이게 강해도 핵은 당할 수가 당할 수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제 기사나 현무포 다른 기사 댓글 보면 야, 아무리 그래봐야 핵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이 아무리 그런 무기가 있어도 소위 대통령부터 정권 수뇌부가 어떤 의지가 없으면 그렇죠. 군 수뇌부가 어떤 의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거기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군 수뇌부나 뭐 최고 뭐 군 통수권자가 그런 의지가 없으면 네. 다음에 교체를 하면 됩니다. 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칙인 거고요. 그런 사람을 잘 모시면 된다고 네. 보고요. 아무튼 그런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해 놓고 하는 것이 핵무기에 비교하면은 뭐 위력이 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역시 저는 비대칭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너희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너의 목숨은 우리가 앗아갈 수 있다 그렇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고슴도치형 군사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무포를 예를 들어 이제 관통탄두를 쓰면 이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벙커버스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뭐 한 100m까지도 파괴가 가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간 김정은이 소위 이제 지하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뭐 핵무기를 쓰진 않는 이상 나는 안전해. 머리 이런 생각 했을 수 있는데 이 현무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파고들 수 있는 하여금 거죠. 야, 나 이거 핵단추 잘못 누르면 현무포 이거 한 방에 내가 갈 수 있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심어준다면 그 자체가 억제 효과가 있고 그렇죠.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방력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